백남준 아트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 백압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소개합니다. 백압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1969년 백남준과 일본의 공학자 아베 슈야가 함께 만든 일종의 영상 편집용 기계장치입니다. 백남준은 1960년대 초부터 텔레비전의 내부 장치를 조작해 화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객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행위의 자극을 전자적 신호로 전환해서 텔레비전 화면의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이른바 닫혀있지 않은 전자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백남준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백압의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개발도 이와 같은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영상을 변형시키거나 구도를 바꿔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색을 분리하거나 결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이미지를 여러 형태로 중첩하거나 오디오 신호를 시각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분할과 확대, 피드백 등 다양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방식의 영상 편집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백남준은 이를 두고 다재다능한 컬러 TV 신디사이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 만나는 것은 내가 바보니까 좋은 사람이 오는지 내가 똑똑하니까 좋은 사람을 찾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건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아베한테가 만났거든. 그 놈도 동북대학을 2번 나온 놈이거든. 물리학하고 전자학하고. 그러니까 그 웬만한 기술자가 아니거든. 그래 이제 그 사람하고 우선 그때 이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우선 어떻게 하면 카라를 텔레비에 내느냐가 문제거든. 카라를. 그래서 우선 그때 일반에도 카라 텔레비가 거의 없었고 생산 시작했을까 그럴까. 그래 도대체 카라 텔레비 하나가 자동차보다 비쌌거든. 근데 우연히 RCA 고무를 하나 발견을 했어. 그래서 10만 원을 달래. 그래 그때 400불을 달래. 그래 그걸 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우선 작은 어떻게든지 이제 그때 뭐 카메라가 있나 뭐가 있나. 우선 카메라 3개를 맹길해가지고 자작하다시피 해가지고 둘은 이제 자작하는 중에 일본에서 최초로 카메라가 나왔어. 흑백 카메라. 우리가 손에 방송이에요. 그래 그걸 셋 따라갔지 이제 억지로 어려움없이 카라가 나왔거든. 그건 아주 대강령이지. 그래서 이 비디오 합성기 센서 이런 걸 맹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여기에서 말하자면 요새 디지털 에펙트의 초기거든. 그게. 그래서 그건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작은 예술가가 맹겨가지고 그걸 세계적으로 이해형을 준 저기 기계는 거의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걸로 말하자면 이름이 어느 정도 더 쉬워졌지.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와 같은 모든 편집이 어렵지 않은 조작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백남준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당시 텔레비전 체계의 전복을 꿈꿔왔습니다. 백압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손쉽게 생산자의 자리에 서볼 수 있도록 한 기계였던 것입니다. 이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처음 제작된 방송은 백남준의 비디오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70년 8월 1일 오후 9시부터 미국의 WGBH 방송사를 통해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즈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채도 높은 영상이 더해진 이 작품은 MTV의 시작이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흥겨운 작업입니다. 일본의 광고 영상과 비틀즈의 모습, 샬럿 무어먼의 퍼포먼스 영상 등이 이 작품의 소스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 위에서 회전하는 면도 크림이나 쿠킹 호일과 같은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결합시키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동안 스튜디오에서는 아베가 직접 신디사이저를 조작해서 영상을 변주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의 의도대로 방송 전문가가 아닌 일반 방청객들도 때때로 신디사이저를 함께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백남준은 자신의 많은 비디오 작업에서 백압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대의 신디사이저가 더 제작돼서 다른 작가들도 이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당시 제작된 모든 신디사이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압의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가진 의미를 되살리고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 아베슈아와 함께 신디사이저의 기능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백남준과 직접 일을 하기도 했던 이정성 테크니션이 함께 참여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동이 가능한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백남준의 생각이 구현된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백남준은 우리 모두가 예술작품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물감이나 캔버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백남준은 바랬던 것입니다. You know, video synthesizer belongs to people. Der Videosynthesizer ist für alle. And then Stephen Beck is trying to make a Stephen Beck baut gerade einen so kleinen Synthesizer, den jeder zu Hause haben kann, um darauf zu spielen. Dann wird der Synthesizer zur Droge, Pille, zum Beruhigungsmittel.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비롯한 현재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우리는 생산자도 시청자도 비평가도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매체의 발달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소비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차 소비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호해지고 플랫폼의 규모는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백남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물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지금 남겨진 사람들의 온전한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길을 잃는 때가 온다면 백남준이 남긴 작품과 글들이 하나의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